자, 이번 시간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라는 주제를 봐야 되는데 앞에서 겸업이랑 같이 섞여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대상 알제대, 이건 금방 누구나 다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 앞에서부터 읽게 되면은 100% 당합니다. 살짝 장난치는 거야. 자, 지금 임대 관리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예상 지문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 관리업 이런 것들 던져서 준다고. 어디 가서 공부하냐면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자, 부동산 업의 분류라고 해서 기억을 하실 수 있으려 모르겠다 해서 부동산 업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로 분류가 됐었죠.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해서 마지막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업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중개 및 대리업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업이라고 해서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해서 그걸 체크를 한번 해드리면은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업의 분류라고 해서 외울 때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자고 그랬었는데 부동산 업은요 6개. 자, 임대업부터 있구나. 임공, 관중, 자감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부동산 임대업이 지금 시험 지문에 예시가 한번 됐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관리업. 자, 임대 관리라는 표현 대신에 부동산 관리업 넣어버리게 되면 이게 겸업 가능한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럼 뒤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관리는 가능하죠. 관리 대행, 분양 대행은 가능하지만 관리업이라는 것은 안 된다.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 업의 분류, 임공, 관중, 자감이라고 하는 거, 관중, 자감이라고 해서 한번 체크할까요?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는 거, 관리업이라고 하는 거, 중개 및 대리업,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업 이런 것들이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업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개념인데 임공관중자감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업의 분류고 이 중에서 임대업 겸업할 수 없습니다. 관리업이라는 것도 겸업할 수 없어요. 관리 대행은 할 수 있지만 관리업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관리업, 그 다음에 개발 및 공급업 안 되고요.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게 있겠고, 이건 이제 중개 및 대리업은 사실 중개업과 주로 연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자문업, 감정 평가 이런 거 할 때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 겸업 범주할 때 투자 자문업, 감정 평가 이런 것들을 섞어 넣게 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임공 관중 자금과 비교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모든 문장을 읽어가실 때 뒤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문이 짧든 길든 간에 절대 앞에서도 보게 되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공 관중 자감,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겸업 범주고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개별 법에서 따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겸업에 제한이 없다. 요거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자, 다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것. 바로 이제 금지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식부터 외워야 되죠. 매무초라고 하는 거. 매무초. 그 다음에 직상증투라고 하는 거, 시단까지 매무초. 자, 매매업 할 때 매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상 무등록 중개업자 무하고요. 그 다음에 초과수수에 초하고요. 오판을 유도한다 해서 매무초라는 것이 금지되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상증투. 얘는 좀 반갑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그 다음에 투기 조장이라고 하는 거, 시세 조정, 단체 구성해서 매무초, 사자, 그 다음에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고. 그래서 많이 봤던 얘기인데, 자, 우리 그 3년 3천 얘기랑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죠. 3년 3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128페이지였던가요? 3년 3천에 개개, 직상, 증토, 시단, 방의라고 하는 거 있었죠? 개개, 직상, 증토, 시단, 방의. 이게 3년 3천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거짓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요건 이제 중개업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직상증투 나와 있죠.
직상증투, 직접거래 쌍방대리,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그 다음에 투기 조장 행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세 조정의 시 있었고요. 단체 구성의 단 있었죠. 시단.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3년 3천에서 방의라고 하는 것은 방해라든가 의뢰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주로 뭐와 연계되어 있다? 분여회,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한 분여회와 관련해서 시단, 방의 이렇게 갔었는데 이 중에서 개공이 하는 게 뭐라고요? 직상, 증투, 시단까지는 개공 등이 어떻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게 3년 3천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 직상, 증투, 시탄이라고 하는 것은 3년 3천 사이에 해당이 됐던 일부였었고요. 그 다음에 매무초라고 하는 것은 3년 3천에 포함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개개 직상증투 시단 방위가 3년 3천이면 나머지는 다 어떻다 1년 1천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매무초는 1년 1천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매무초는 1년 1천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다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보고 나서 나머지 행정처분 등 엮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주체가 이제 두 가지 1년 1천과 3년 3천을 타이틀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자, 지금 매무초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이라는 거, 요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개공 등 할 수 없으니까 개공도 할 수 없고요, 소공도 할 수 없고 중개 보조원도 할 수가 없고 법인 개공도 당연히 어떻다 금지되는 행위가 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하라고 만든 것이 공인중개사 제도이지 매매업을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금지되고요.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중개사법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법제도가 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자, 무등록 중개업자고 겸상하는 것들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초과수수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앞에서 중개 대상물이라는 개념을 전제하면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중개했을 때는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정 중개부수 초과수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한도를 뛰어넘는 초과수수, 그 부분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자, 걸리게 되면 1년 1천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서 우리 앞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이 무등록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던 것이 뭐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당연히 초과수수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들 있었고요. 바로 비교해서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있었죠. 바로 겸업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법정 중개보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겸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여기서 받는 돈이라는 것은 법정 중개보수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에 걸리지 않는다. 주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상가의 분양 대행에서 받게 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법정 중개보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하여튼 자, 매무초에서 초과수수라는 개념이 하나가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판유도라고 해서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런 것이 뭐가 된다? 소위 이름하여 매무초라고 하는 거, 이게 금지된 행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는 중개 대상물이라든가 무등록 중개업자라든가 법정 중개 보수라든가 또는 중개 과정에서 중개 대상물에 관련해서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 이런 행위 등은 모두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는 행위가 될 것이고, 어찌됐든 매무초 들어가면 어떻다? 1년 1천 등 금지가 되게 됩니다. 해서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
바로 다른 법률상 금지 행위라고 해서 직상 증투, 직접 거래, 민법에서도 당연히 금지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자기 계약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고요. 쌍방 대리, 민법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분양권과 관련해서, 자, 우리 주택법에서 특히 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등 다른 법에서 이런 증서 등의 중개 매매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한 번 더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3년 3천이라고 하는 거, 투기 조정행위. 자, 이게 투기 조정행위는 가장 전형적인 것이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고 중간 생략 등기를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생략 등기를 결국 뭐라고요? 자, 바로 알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투기 조장 행위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직상 증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 봤던 것 중에 시세 조종 행위라든가 또는 뭐라고요? 단체 구성, 카르텔 형성해서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 배제하고 연못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금지되는 행위가 되게 된다. 해서 매무초, 직상 증투, 시탄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과목 특성상, 자, 결국은 머리 글자 따서 외워야 될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무초, 직상 증투, 시탄이라고 하는 거, 매무초, 직상 증투, 시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7글자, 이렇게 이 정도 행위는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해서 총 10개가 되나요? 타이틀로 가면 매무초, 직상 증투, 시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건 개공도, 소공도, 중개보조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매무초에 해당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다. 한편 직상증투, 시단, 방의까지가 3년 3천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와 연계가 되어 있다? 개공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다? 3년 3천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서 이게 조금씩 이제 살을 붙여가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 정도가 바로 금지 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방의라고 하는, 자, 시단까지 이 정도가 금지되는 행위로 해석을 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하면 직접, 자, 제일 처음에, 자, 중개대상물의 매매.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우리가 주로,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길 때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오판을 유도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도 금지가 되게 된다 해서 매무초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상 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것도 금지가 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이 정도 금지되는 행위고요. 일단은 먼저 교재 내용 가지고 한번 다시 문제 통해서 가는 거죠. 자, 이것도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자꾸 뒤쪽 전반적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 교재 59페이지 가서 핵심 지문 하나 살펴보시고 나머지 살을 붙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 대상물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자, 중개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어떻다? 바로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개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공의 사원 또는 임원, 그리고 소공, 중개 보존, 이런 모든 사람들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지금 보게 되면 교재 6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해서 핵심 지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해서 좀 쉬웠던 얘기죠. 자, 2번 지문,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임원 사원도 중개와 관련된 사람이니까 안 되고요. 3번, 중개보조원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해서 하여튼 이런 식의 문제 하나 구성이 됐고요. 해서 여기서는 이제 8년 동안 이 문제까지 포함하면 총 9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거의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 해서 간단한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60페이지 하단부에 25회 때 나왔던 문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1번 보니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업은 어떻다? 금지된다 해서 매무초의 첫 번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 겁나 길게 되어 있네요. 해서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에 동조해서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이게 바로 투기 조장 행위다 해서, 자, 우리 비교해서 볼까요? 이 투기 조장 행위가 아까 설명을 놓쳤는데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중간 생략 등기라는 개념이 뭐가 된다? 이걸 알면서 중개를 하면 바로 투기 조장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 공부했던 얘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했을 때 경우 수를 따져야 되죠. 허가 구역 안에서의, 허가 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요건 무효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작년 시험 문제에서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 무효, 이 주제를 민법에서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한 것이 투기 조장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3번 질문 겁나 기네요. 좀 이따 보겠고, 4번 질문. 자, 끝머리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직접 거래 나와 있죠?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떻다? 금지가 된다. 그런데 이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문제를 약간 응용을 합니다. 이건 거의 문제 구성할 때는 틀이 정해져 있어. 자, 4번 질문 다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 자,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중개 의뢰인이 을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병입니다. 해서 야, 너가 요 대리인 병, 너가 본인 을이 얘기하기를 너 이걸 어떻게 해라? 가서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매물을 내놔라 라고 대리권을 병한테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이 아파트 팔려고 왔어요. 이거 얼마에? 자, 갑의 을의 대리인 병이, 나는 을의 대리인 병인데 이것을 만약에 3억에 팔아주세요 라고 중개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갑이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면 바로 본인과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안 나와. 유치찬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본인의 대리인과의 직접 거래라고 해서 이것도 다 금지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5번. 좀 어렵네요.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X 부동산을 매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그러니까 자, 갑이 지금 매수를 했는데 중개를 누가 했다? 을이라는 개공이 이게 매도 의뢰인이 물건을 내놨고, 매도 의뢰인이 물건을 내놨고, 갑이 직접 산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을이라는 개공을 통해서 매수를 했고요. 이 물건을 다시 어떻게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병의 중개로 이번엔 병이 중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누구한테? 바로 그 X부동산을 다른 중개 의뢰한테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직접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뭐라고요? 을의 중개를 받아서 샀고 병의 중개를 받아서 팔았기 때문에 이건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다? 금지된 행위가 아니다. 해서 직접 거래가 되려면 자기한테 중개 매물이 온 걸 직접 사버리거나 또는 자기한테 매수 의뢰가 온 중개 의뢰인한테 자기 물건을 직접 팔아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 직접 거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직접 거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해서 표현이 길어서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는 아까 매수인과 직접 거래가 훨씬 더 많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3번 질문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자,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해서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차익을 취득하는. 요건 이제 구제 해석하면 두 개 다 걸릴 수 있어요. 이게 보게 되면은 이거죠. 이게 첫 번째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해서 오판을 유도한다. 이것도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물건을 내놓으면서 너가 마음대로 5억에 판다고 소문 내달라. 그리고 얘기하고 나한테 3억만 주고 중개보수는 나는 안 주겠다. 대신 당신이 능력껏 알아서 받아먹어라. 그래서 3억 5천에 팔아먹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에도 걸리고 또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에도 걸리게 됩니다. 1년 1천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좀 25일 때 문제치고 상당히 어렵게 그 당시에 사례를 만들어서 어렵게 나왔던 것. 그래서 하여튼 매무초, 직상정투, 시단까지 이게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가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가서 볼까요?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토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등기된 임목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안 되죠. 매매은 금지가 되게 됩니다. 자, 3번 지금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사물을 거래하는 행위 요치 찬란했고요. 4번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매매업에 걸리기 때문에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은 직접 거래였었고요. 4번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중개 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 이게 일방 대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전반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은 문제가 뭐야?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가지고 주로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직접 거래가 금지된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시킨다 이런 식이고, 쌍방 대리, 매도 인도 대리하고 매수 인도 대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쌍방 대리. 그러니까 갑이라고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X라고는 자 매도 의뢰인과 Y라고는 매수 의뢰인 양쪽을 대리해서 혼자서 중개사무소에서 촛불을 켜놓고 경건한 의식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촛불을 켜놓고 매도인 자리에 가서 쓰는 거야. 자, 바로 뭐라고? X의 매자, 중개자, 맥스의 대리인 갑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속 반대편에 가서 이제 또 한 번 심호흡을 하고, 촛불 켜놓고, 기도 한번 하고, 어떻게, 자, 매수 의뢰인, Y의 대리인 갑 혼자서 이렇게 양쪽 사인하고 나서 박수를 딱 치면서 드디어 중개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신병원에 끌려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쌍방 대리가 되게 된다. 대신 한쪽이 급히 중개사무소에 못 온다. 전화 왔어. 이렇게 내용은 다 확정됐는데 계약서 일방 대리 해달라라고 얘기하면 어떻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의 문제 제일 쉬운 게 매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 이게 거의 출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쌍방 대리에 대응해서 뭐는 일방 대리는 어떻다? 가능하다. 그냥 문제 틀이 거의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1번 문제 5번 지문인가 이것도 결국은 뭐가 아니다.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자 보는 게 자 지금 5번 지문이 뭐라고요? 자 요거는 일방 대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방 대리는 가능하고 쌍방 대리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검토해 보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요.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을 운영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매매업은 금지가 되지만 앞에서 겸업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죠. 해서 요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상가 분양 대행과 관련해서 법령상 한도액을 초과해서 금원을 받는 행위. 법정 중개보수의 초과수수에는 겸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다 초과수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겸업,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개념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상가의 분양대행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뭐 나머지 상담을 통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라고 하면 상담이 추가됐으니까 자 이것은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가 아니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이게 뭐가 된다?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되죠. 지금 눈치를 좀 채셔야 돼.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은 금지되는 게. 4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기업 공인중개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자, 봐봐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직접 자기가 임대 목적물을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공을 상대로 해서 중개를 받아서 임차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어떤 X 주택을 임차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누구? 여기서 X라고 하는 중개 의뢰인이 있을 때 을이라는 자자 다른 기업 공인중개 중개 을이 중개를 해서 이 사람과 임차를 하는 것은 이것은 뭐가 아니냐? 직접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되지만 어떻다? 일방 대리는 허용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아까 3번으로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눈치를 좀 채셔야 돼. 거의 문제 쉽게 구성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요걸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구성합니다. 금지된 행위는 뭐라고요? 직접 거래, 허용되는 행위는 뭐라고요? 일방 대리 이런 식으로 쌍방 대리가 금지가 되는 건데 쌍방 대리 얘기를 하진 않고 보통 이제 일방 대리를 예시하는 사례로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등 금지 행위에 해당되죠. 여기는 이제 토지 건물, 등기된 임목 등이 주요한 예시지문. 2번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따른 분양 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분양권 등의 매매, 중개 대상물, 자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되나요?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되나요? 그럼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은 금지가 되지만은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죠. 다만 이게 이제 저런 게 있죠. 투기 과일적으로 조정 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증서 등의 중개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보게 되면 각종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자 이런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자 일단 1번 맞고 2번은 옳게 구성을 했고요. 3번 자 이거 읽지 마요. 힘드니까. 그래서 이 파트 꼭 이렇게 하나씩 던져놔요. 어려운 질문을. 3번 같은 건 읽어볼 필요도 없어. 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점수를 받기 위함이고 시험장 가서 이걸 쳐 읽게 되면 뒤집니다. 무너져 버려요. 딱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 나머지. 어차피 객관식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골라내는 게 기술이라고. 그래서 3번을 읽으시면 순간 이미 게임 끝나는 거야. 시험 볼 것도 없어. 중간에 나오면 돼요.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아니 읽으시면 안 된다고. 3번을 읽게 되면 머리가 이 문제를 설령 맞춰도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지금 중간중간에 되게 어려운 질문들을 하나씩 깔아놓는다고. 자, 4번 질문이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라고 해서 일단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해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해서 일단 1번, 2번, 5번은 좀 쉽게 끌어갈 수 있어요. 1번, 2번, 5번은 대충 끊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답은 이제 4번이냐 3번이냐 문제가 되는데 이때 3번을 또 봐서는 안 돼. 봐봤자 안 돼. 너무 길어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 일단 답은 4번인데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1번, 2번, 5번 대충 체크해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건데 3번은 일단 내용을 볼 것도 없는데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야. 그러면 얘는 답이 아니야. 우리 시험 문제라는 건 항상 중요한 데서 출제가 돼요. 중요한 건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떻다? 어디서 한 번씩 보는 거야. 지금 금지행위에서 출제 포인트가 뭐 있었죠? 직접 거래 금지된다. 그죠? 주요 답을 뽑는 게 직접 거래는 어떻다? 금지가 된다. 대신 일방 대리는 어떻다? 허용된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직접 거래와 일방 대리 이 얘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 답을 구성하고 있다고. 다시 분석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교재 60페이지에서는 1번 문제에서는 5번을 답으로 뽑아냈는데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가 아니다.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였었죠? 중간을 통해서 사고 팔고 했는데 결국은 양쪽 다 매도든 매수든 간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2번 문제에서 포인트를 지금 삼았던 것이 자 5번 답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방 대리라는 게 답이 됐었죠? 아니 지금 출제위원이 답을 뽑을 때 대충 내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다고 뭐를 갖고 답을 뽑을까? 그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뭘 갖고 출제를 했나를 분석하는 거라고. 지금 문제 모든 맥락이 답을 뽑을 때는 직접 거래와 쌍방대리 또는 일방대리 이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3번 문제에서 지금 답이 됐던 게 보니까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게 직접 거래 답이 됐죠? 그죠? 그럼 세 개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머지 관계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만 모든 문제가 직접 거래 쌍방대리 이걸 갖고만 답을 구성을 한다고. 아니 이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제에서 단군 이래로 이 새끼들이 어떤 걸 갖고 답을 뽑는지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 딴 거 배울 것 같으면 따라하고 가시라고. 어디나 똑같은 내용을 다 설명해줘. 누가 다 이거 모르겠어. 다 알겠지. 여러분도 뭐 몇 번 보면 다 알지. 그 이빨 되면 강의도 할 수 있어. 똑같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험 문제 답이 뭘 통해서 수렴하고 있다. 직접 거래와 쌍방 대리라는 개념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4번 문제를 보니까 하여튼 매매 다 좋아. 그런데 지금 3번은 쌍욕 나오게 만들어 놨고 4번 자,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라고 나왔다고. 그럼 답은 뭐가 돼야 돼? 4번이 돼야 돼. 왜? 답은 직접 거래, 쌍방대리, 일방대리 이 싸움으로 계속 붙이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머지를 외우는 건 다 부차적인 얘기야.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딴 걸 미친 새끼들이 내릴까봐 싶어가지고 매무초, 직상정투, 시단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고 있는데 실제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문제는 직접 거래, 쌍방대리 혹은 일방대리 이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아니 데이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모르잖아.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그럼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답이 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 8년 동안 직접 거래 쌍방대리만 뒤지게 냈으니까 나는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난 다른 걸 답을 뽑을래. 웃기고 자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답은 정해져 있고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의 문제로 보셔야 돼. 그래서 자 일단 답은 직접 거래. 이렇게 가야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요. 어떤 법률 행위가 자 유효냐 무효냐 이걸 따져 물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냐 아니면 유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법만 가지고 간단히 볼까요? 자, 민법에서 강행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임의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민법할 때 했던 얘기인데 듣고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예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매매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절반에서 균분해서 부담한다. 이런 게 소위 임의 규정이라는 거야.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매매 비용을 전부 부담해로 특약을 맺으면 어떻다? 그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을 우선 적용한다. 좀 어려운 게 이런 게 있겠다.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것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는 게 민법 조항이야. 그런데 저당물의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게 특약을 맺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저당물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는 규정은 소위 해석할 때 임의 규정. 또 이런 것도 있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청권, 유익비 상환청권을 갖는다. 소위 비용 상환청권을 갖는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근데 이 조항은 소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을 통해서 배제하게 되면 그것도 어떻다? 그 특약도 유효한 것이 된다.
이런 게 임의 규정의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행정법규 관련해서 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요거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로 해석하냐면 바로 단속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 생략 등기라도 원칙적으로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된다. 법에서 분명히 중간 생략 등기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굳이 중간 생략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는 일단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례 조항으로서 허가 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정은 효력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게 소위 단속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중간 생략 등기가 있겠고, 지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직접 거래는 어떻다? 금지가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걸리면 어떻다?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게 됩니다. 중개업소에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한다고요? 아예 직접 매입을 하게 됩니다. 걸렸습니다. 그러면 갑은 어떻다고요? 3년 3천의 처벌을 받게 되겠죠? 3년 3천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3년 3천 교도소 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지금 두 사람이서 매매계약 체계로 등기도 누구한테? 갑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냐 못하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만약에 효력 규정이면 어떻다?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조항을 단속 규정으로 해석하면 어떻다?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다시 행정법규에서 어떤 행위를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법률 행위, 계약의 효력을 유효로 볼 거냐 무효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 유효로 본다는 얘기는 이건 해석상 단속 규정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무효로 본다면 이건 효력 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 직접 거래 금지돼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수한 행위에 대해서 다 단속 규정으로 판시를 한다고. 이게 왜 단속 규정이 돼야 되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다시 사안을 정리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을한테, 을이 중개의뢰인입니다. 중개의뢰인한테, 자, 의뢰를 받아서 갑이 직접 매수해서 등기까지 하게 됩니다. 등기까지 넘겨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예, 우리 판례에서는 소유권 취득한다고 해석합니다. 왜? 이 직접 거래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얘긴 즉슨, 자, 갑은 일단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왜 단속 규정이 돼야 되냐면 거래질서 안정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일반적인 중간 생략 등기를 뭐로 본다? 단속 규정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자, 중간 생략 등기가 뭐냐면 갑이 X 부동산을 을한테 팔고 등기를 안 하고 다음으로 병한테 팔아서 등기는 누구한테? 갑에서 병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즉 무효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병이 나중에 A라는 사람한테 팔 수 있겠죠? 병이 나중에 A라는 사람한테 이 부동산 팔 수 있잖아요. 그 B한테 이 사람이 또 팔 수가 있겠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C라는 사람한테 또 사게 돼. 근데 앞에가 만약에 무효가 돼버리면 뒤도 다 나가리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야. 다시 애초에 무효면 뒤도 다 무효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C라는 사람인데 이번에 부동산을 드디어 샀어. 건물을 샀어. 그냥 흐뭇해. 좀 낡긴 했어도. 근데 갑자기 미친 병이 뒤지려면 곱게 죽지? 갑자기 양심선언을 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신문 광고를 내. 제가 26년 전에 중간 생략 등기를 했던 그 사람입니다. 참여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이 개새끼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지랄이야? 짜증나게. 만약에 유효라고 치면은 C도 나가리. 다시 돌려줘야 되죠? 다 반환돼야 된다고. 물론 부당이득 반환에 따라서 준 돈은 받아야 되지만 얘도 얘한테, 얘도 얘한테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질서가 개판이 돼버린다고. 누군가 하여튼 양심선언 한 번만 하게 되면 모든 법률 관계가 아사리판이 돼.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감방을 보낸 건 별개의 문제로 어떻다? 단속 규정으로 봐서 그 뒤에 법률행위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똑같은 논리 구조야. 이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한 사람이라고 치자고 이걸 효력 규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뭐라고요? 뒤에 있는 사람이 전매가 이루어졌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이 다 개판될 수가 있다.
고백하는 순간. 그래서 거래질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것은 어떻다? 이것은 소위 단속 규정으로 해석한다. 즉 효력 규정이 아니다. 정리하게 되면 단속 규정이라고 한다면 직접 거래를 통해서 이 부동산을 매수한 이 분은 어떻다고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비슷한 것이 효력 규정이 하나 있죠. 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준비할 게 효력 규정이 있어요. 법정 중개부수 초과수수 이건 효력 규정이야. 두 개 바로 비교해야 된다고. 법정 중개부수 초과수수는 효력 규정이야.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개 의뢰를 봐서 중개를 완성을 시켜줬어. 그래서 중개 보수를 받았는데 문제는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20을 받았어. 그러면 20만 원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아저씨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년 1천의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20만 원 부당이득을 어떻게 토해내야 된다. 우리 앞에서 그런 거 했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첫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진상과 진상의 싸움 뭐였냐면은 어떤 무등록 중개업을 꿈꾸는 분이 드디어 중개를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해야지 그걸 뭐라고 한다? 중개업으로 본다. 그래서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 전문용어로 삽질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등록 중개업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의리 중개를 의뢰해서 중개가 성사가 됐어. 그러면 중개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되죠. 중개 보수를 지급 안 하고 누굴 찔러버렸어? 무등록 중개업자에 3년 3천으로 검사를 찔러버린 거야. 그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가서 내가 보수를 지금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받는 게 꿈이지만 보수 달라고 지랄했지만 결국은 못 받았다. 나는 어떻다?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깜빵을 갈 시간이 없다라고 빠져나갔던 사건. 이 얘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요. 지금 정상적인 중개업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초과 수수한 부분은 효력 규정에 걸려서 일단 1년 1천의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 이익은 어떻다? 20만 원 돌려줘야 된다. 이거 비교하셔야 돼. 다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약정이라고 하는 거 다시 중개부수 초과 수수를 했다고 해서 초과 수수 약정을 맺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 통장 입금이 돼야 돼. 내가 중개 의뢰한 사람인데 이놈인 중개업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가 개수작을 해. 원래 자기가 딱 계산해 보니까 중개보수가 100만 원 나오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제 학원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했던 경험인데 그 당시 중개보수가 이 중개업자가 얘기하시기를 128만 5천 원인가 그런데 잘 알고 지르니까 120만 원만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8만 5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런 느낌이 든 거야, 이 아저씨가. 8만 5천 원 꼭 깎아줘서 그 8만 5천 원 때문에 꼭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특별히 자기가 배려받고 있다는 그 느낌, 감사한 거야. 그리고 연배도 많아요. 형님 뭐 그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아유,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기분 좋으니까 간식도 사다 드리고 등등. 근데 이놈 학원을 안 왔어야 되는데 그분이 와서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계산을 해봤어. 뒤에 중개보수 계산을 공부하십니다. 118만 원인가 117만 원이 나온 거야. 열이 이빨이 받은 거야. 그동안 형님이라고 했던 것도 기분 나쁘고 그리고 모멸감이 드는 거야. 아, 내가 호구로 보였구나. 근데 117만 원인가 계산이 나왔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128만 5천 원 그런데 8만 5천 원 깎아서 120만 원 해주겠다. 그럼 3만 원 더 준 거야. 3만 원 더 준 게 약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식해가지고 3만 원 더 주면서도 고맙다고 간식도 사다 주고 온갖 재롱을 떨었던 과거가 쫙 반추가 되면서 개망신 같은 느낌을 드는 거야.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중개 의뢰는 개병신으로 받겠어. 사기 당하고도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이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그 3만 원을 받아야 될 거냐. 받아야 될 거냐. 그리고 이미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했으니까 이 사람 걸린 거야? 1년 1천의 처벌.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오르니까 확 한번 3만 원 자체가 문제가 얄미우니까 확 찔러버려. 찌르면 이건 통장에 다 입금한 내역이 있으니까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에 걸리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실제로 뭐 1년 징역 살리고 이럴 사안 같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 얘기 다시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습 금지 약정은 뭐가 된다? 이건 효력 규정.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에 비해서 지금 이제 좀 길게 들어갔는데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걸려서 깜빵을 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다?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 규정에 대해서 답 4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5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자, 무등록, 매무에 걸리는 거죠. 두 번째 이슈,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이게 효력 규정이라고 그랬었고 이것은 매무 초에 해당이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증서 등을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이것도 금지되죠. 자, 직상 증에 걸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인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외에 건축 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것은 금지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은 어떻다? 금지가 됩니다.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이 등기된 임목 등이 주연 예시. 그래서 일단 답이 4번이고요. 5번, 자, 중간 생략 등기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이게 또 귀찮아요. 바로 투기 조장 행위에 해당이 된다. 해서 답은요 4번으로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6번 문제예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첫 번째 보니까 중개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중개 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이게 뭐야? 일방 대리가 되는 거죠. 일방 대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슈,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이건 초과수수가 아니죠. 겸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수입입니다. 법정 중개보수와 별개 문제가 됩니다. 가능하고요. 디귿번, 중개 의뢰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나와 있죠. 직접 거래 금지되고요. 리을번,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번 일방대리 가능하고요. 니은번, 자,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거래 금지가 되죠.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금지가 되는 니은, 디귿, 리을에서 지금 다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니은은 아니죠. 니은은 아니고 디귿하고 리을 두 가지가 다 금지가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요것도 그래. 지금 이제 요건 좀 양을 확대를 한 건데 그저 직접 거래 쌍방들에게는 기본 깔아놓고 있고요.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이런 것들도 하나 이슈를 삼고 있네요.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가볼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해서 수령했다. 자, 일단 1년 1천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 1년 1천 사유에 해당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갑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1번 등록관청은 갑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서 자, 일단 잘 몰라요. 업무 정지는 다 외우진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아직 몰라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3번 1년 이하의 징역 3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건 알아야 되지? 요건 알아야 되죠? 우리가 3년 3천이 뭐였어? 개개, 직상, 증투, 시전, 방의가 뭐가 된다? 3년 3천. 나머지 모르면 뭐가 된다? 1년 1천. 4번이요. 자,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한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다. 여기 쟁점이죠? 효력 규정이니까 무효가 되게 된다. 아까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간속 규정 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수수는 무효가 된다. 5번 갑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 의뢰인에게 반환했다면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뭐냐면은 한 번 받으면 끝이야.
자, 법정 중개보수. 이게 자꾸 너무 깊이 생각해서는 안 돼. 자, 같이 갑시다. 이런 예를 들었었잖아요. 이 초과수수 관련해서, 자, 어떤 사람이 다 갑도, 자, 수표로, 갑이란 계공도 수표로 받고, 을이라는 사람도 어떻다? 수표로 중개보수를 받았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 다 초과수수가 걸린 거야. 근데 이 수표는 부도가 났어. 그래서 실제 돈이 안 들어왔어. 얘는 부도가 안 났어. 부도가 안 났어. 그 돈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을 다 같이 처벌해야 되지. 누구는 부도 났으니까 수표 돈 못 받은 셈이니까 결국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 구조야. 법정 중개부서를 초과수수했다면 그 자체로 처벌되는 겁니다. 나중에 반환했다고 해서 처벌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은 이거 법정 중개부서 초과수 무조건 다 초과수수하지. 무조건 초과수수하는 거야. 무조건 부르는 게 값이야. 걸리면 그날로 통장에서 바로 입금해. 반환했으니까 처벌 안 받는다. 안 된다고요. 그러면 처벌을 못 하잖아요. 아니, 무조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해서 법정 중개보수 2배씩 받았다고 쳐. 근데 어떤 미친놈이 하나 걸려. 신고를 하거나 고발이 돼. 사건이 복잡해져. 그것만 반환하면 돼. 그럼 누구도 법을 안 지킬 거라는 거야. 그래서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라고 하는, 일단 효력 규정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의 포인트고, 답은 5번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때 1번, 2번 지문을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중간중간 행정처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문 속에 행정처분이 나오면 일단 유보해놓고 판단을 하셔야 돼. 우리가 나중에 몇 개 이제 외우긴 외웁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행정처분만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는 사실 풀 수 있어요.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행정처분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걸 막 머리를 써서 외운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일단은 행정처분 좀 뒤로 밀어놓고 나머지 관계에서 따지는 거.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기업 공인중개사 갑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자,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 재산상 손을 입혔다. 자, 오판을 유도한 행위 매무초오에 걸리게 됩니다. 매무초오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1년 1천 사유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의뢰행위. 자, 소속 공인중개사 의뢰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해서 오른편입니다. 좀 이따 체크해 드릴 거야. 한번 간단하게 볼 텐데. 두 번째 이슈. 자, 을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알아야 되지? 자, 우리 앞에서 개개 직상증투 시덤 방위만 뭐가 된다? 3년 3천.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는 뭐가 된다? 결과적으로 1년 1천. 이렇게 가는 거예요. 3번 질문요.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느냐가 이슈가 되는데 맞긴 한데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4번 을이 징역형 또는 벌금의 선고를 받은 경우 갑은 을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일단 답은 4번이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5번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중개의뢰인병은 개업 공인중개사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건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이죠. 보증 등의 설정에서 공부했던 개념입니다. 고용인 신고에서 공부했던 개념입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의 설정 등을 했다고 전제가 됐을 때, 보증의 설정 등을 했다고 전제가 됐을 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그 중개보조원 또는 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개공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좀 특이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네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 행정 형벌 관련해서 마지막 살붙일 거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아까 3년 3천이라고 했던 주제 아까 128페이지 가서 한 번 더 체크를 할 게 있습니다. 12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3년 3천 사유 나와 있어요.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 그 중에서 직상, 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금지 행위, 개공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된다. 방해, 의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입주자들이 주택 가격 띄우는 거, 요거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또 하나 이슈 삼게 될 것이,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뭘 검토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자, 132페이지 가서 양벌 규정 얘기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132페이지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지금 이거 3년 3천이 있고요. 1년 1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속 중개사 등이 일정한 행위를,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3년 3천에 걸릴 수도 있고 1년 1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년 3천, 1년 1천과 관련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처벌을 받았다 하십시다. 만약에 3년 3천 걸렸는데 일단 벌금 3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2천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바로 개공에 대해서도 그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래서 소공이 3년 3천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다? 이때는 개공한테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된다. 근데 이제 예외가 나와 있죠. 다만 거기에 예외 보니까, 자, 이 상당한 개공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갖는 의미가 뭐라고요? 자, 바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서 바로 양벌 규정에 관한 예외 항목 등이 이슈가 됐습니다. 양벌 규정에 대한 예외 항목에서 다시 돌아와서 문제가 좀 특이했던 어려웠던 문제가 되어서 교재 63페이지 문제 지문 4번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금지행위는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이상 깔려주는 문제 패턴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검토하게 될 것이,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제일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직접거래 쌍방대리. 이건 무조건 가장 중요한 출제 이슈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최소한 뭐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게 직접거래 쌍방대리라는 것부터 먼저 찾아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나머지 매무초, 직상증투, 그 다음에 시단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이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확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